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과연 국내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46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3년 8월에 입주 예정인 1주택자입니다. 1,000만원으로 갭 투자하려는데 잘하는 것인지요? 할 경우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좀 문자 사연이 짧은 게 들어왔습니다. 간만에 기분이 좀 좋습니다. 조금 더 속 시원하게 해답을 해드리게 되어 기분이 좀 좋네요. 아무튼 저의 답변은 당연히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한 2023년 8월 달에 입주 예정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똘똘한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시게 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로 취득할 물건은 우리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부동산으로 취득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세금적으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과연 국내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반드시 있고요. 그 투자처는 상담을 다시 한번 받으셔서 물건 추천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따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에 유의할 점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축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상품은 지방 쪽 아파트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지방에서도 중소도시급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A라는 아파트를 2023년 8월에 입주하는 예정인 아파트로 좀 규정을 하도록 하면서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지역 일대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서울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주 예정이니까 거주 목적이 있겠죠. 여기 플러스 자금 여력이 좀 생겨서 이 B라는 아파트를 사시는데, 저는 서울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지방 비규제 지역 일대인 아파트에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주택자로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아직 내지 않았죠. 잔금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지방 아파트를 사고 서울 아파트를 나중에 입주하게 된다면 2주택으로서 8.4%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서울 아파트 입주하기 이전에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셔야 우리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내고 들어간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입주를 한 시점에서 또 한 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방 아파트 비규제 지역 일대를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는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이 지방에 있는 B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 2주택자로서 8.4%가 아니라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 일대에 취득할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취득이 가능하나, 이제 3주택자부터는 지방 쪽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그때부터는 8.4%의 중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채를 더 매입할 경우엔 기본세율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하기 전에는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셔야 된다. 다만 지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이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사실 우리 양도세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나오겠지만, 경험상 이런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종부세가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는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아마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가액이 높은 상황에서 B라는 아파트를 거래가액이 높은 아파트를 취득하면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죠. 그러면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가액이 낮은 비규제 지역 일대인 아파트를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죠. 여기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이하인 아파트를 보셔야지 우리한테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없는,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를 만약에 아내분 명의로 하시고 B라는 지방 아파트에 남편분 명의로 하시게 된다면 B라는 이 지방 아파트에 이 종부세는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명의로 2주택이 된다면 각각의 명의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거주 요건. 여기 플러스 지방 아파트에 또 거주 요건이 붙어버리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렵죠. 투자 목적이다 보니. 따라서 보유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이 지역은 당연히 비규제 지역 일대로 보셔야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B라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지방 비규제 아파트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양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B라는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취득했다면 당연히 중과로 양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비규제 지역 일대이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고 그냥 기본세율로 매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웬만하시면 이 B라는 아파트를 2년 이상 지난 이후에 매도해야지 기본세율로 매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23년 8월 이전까지 매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년 미만인 상황인 60%대의 세율로 일단 양도를 처음엔 하실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A주택을 등기하면서 취득하고 또다시 이렇게 B 아파트, 지방 아파트를 투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상 넘으시면 기본세율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비과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양도 차익이 뭐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일대처럼 막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비과세를 받건 기본세율로 매도하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으로 가시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유리하시다. 그렇다면 지방 아파트 투자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잘 보시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자, 어떤 세제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자, 기존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금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유입이 엄청 된 겁니다.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기본세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4%가 아닌 기본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에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이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주자만 살아서 전세 물건이 많이 없다가 투자자 유입으로 전세 물건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기존의 전세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값싼 전세에 들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주자가 이런 전세 물량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투자자 유입이 되고 난 이후부터 전세 세입자분들이 이 값싼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전세 수요층들도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매매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음에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당연히 세제 혜택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취득세는 당연히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이상인 물건에 취득할 경우에 똑같이 12.4%를 중과를 받고 내야 되는 이런 불리한 조건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 물건을 취득했던 투자자의 물건이 누군가한테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매도해야지 유리하겠죠. 그런데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매수할 투자자가 거의 극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엄청나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규제 정책이 이제 앞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양도세 중과도 거의 약 70% 정도까지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고 또 취득세도 12.4%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에 취득을 하더라도 그렇게 중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인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자의 물건이 투자자한테 매도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물건을 또다시 누군가한테 던져야 되는데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주자가 받아줄 수밖에 없을 텐데 기존에 좀 값싼 금액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여기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금액이 엄청나게 투자자 유입으로 인해서 높아졌는데 따라서 거주자가 받아주지 못한다면 이 매매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세는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전세 세입자는 계속적으로 값싼 전세 금액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따라서 전세 금액은 높은데 어쩔 수 없이 매매 금액을 낮춰야지 매매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역전세가 또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갭 차이도 굉장히 적었는데 이렇게 매매를 내리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상품이 되어 버리다 보니 이게 역전세가 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의 물건들이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파트의 펀더멘탈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핵심 포인트고 기존에 이런 거래량이 많았던 실거주자의 거래량이 많았던 신축급 아파트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런 신축급 아파트의 1,000만 원 미만인 아파트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반드시 다시 한번 재상담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기존의 투자자 유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거주자의 유입으로 집값이 올라간 이런 1,000만 원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급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펀더멘탈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로 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